지금 집합 설명하고 나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없거든.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고사 대비를 할 겸 그리고 수능 대비도 같이 한다라는 마인드로 조금 잘 기억을 해주세요. 집합 문제는 특히나 한 두세 문제는 거의 확정적으로 수능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기억을 좀 합시다. 자, 어떤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랬을 때 A 집합과 B 집합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A와 B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겹쳐질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A 집합에도 포함되고 그리고 B에도 포함되는 집합.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A와 B의 교집합, 만날 교자를 써서 A 집합과 B 집합이 만나서 생기는 겹쳐지는 집합, 이걸 가지고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여기에 A만 순수하게 있거나 A와 B의 교집합이거나 아니면 B에만 들어있는 거, 이거 세 개를 다 합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야?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A에도 들어있고 또는 B에도 들어있는 걸 우리가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A에도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B에도 들어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만날 교자 써서 A와 B의 교집합, 유럽보독한 이 형태 써주시면 되고요. A 집합에 들어있거나 또는 B의 집합에 들어있으면 그러면 이때 A와 B의 뭐라고 부를 거예요? 합집합이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U자 비슷하게 쓰게 돼요. 아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가 1, 2, 3, 4예요. B가 1, 3, 5, 7이에요. 그럼 A와 B의 뭐 찾고 싶니? 교집합 찾고 싶거든요. 그럼 A 집합에도 있으면서 B에도 있어야 돼. A와 B가 중복으로 들어있어야 돼. 그게 누구예요? 1, 3이죠. 그래서 이 1, 3이 A와 B의 교집합이고요. 그리고 A와 B를 뭐 해야 돼? 합집합해야 돼. 그럼 A와 B를 합집합한다는 소리는 A의 집합에 있는 원소 1, 2, 3, 4 그리고 B에 들어있는 원소 1, 3, 5, 7 얘네들을 다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겹쳐지는 원소는 몇 번씩 쓰기로 했죠? 한 번씩 쓰기로 했죠. 그러니까 A와 B의 합집합은 뭐라고 써주시면 돼? 1, 2, 3, 4, 5, 7.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겹쳐지는 뭐가 1이랑 뭐가 3이 몇 번씩밖에 안 쓰여져? 한 번씩밖에 안 쓰여져. 그러다 보니까 넘버 A 합집합 B는요,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하지만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만큼은 빼야 된다. 이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원소를 다 합쳐놨을 때 겹쳐지는 건 한번 제거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도 나중에 나오면 별표 치려고 할 건데 지금 살짝 설명할 때 미리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집합이 3개짜리가 있을 때 교집합, 합집합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 자체를 이렇게 3가지가 중복되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에는 맨 가운데 얘가 바로 A와 B와 C의 전체 교집합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A와 B와 C의 전체 합집합은 여기 전체가 바로 A와 B와 C의 전체 합집합이 될 거야. 아셨습니까? 네. 자, 방금 설명한 거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교집합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거든요. 자, 그냥 마지막 공식만 좀 기억합시다. A와 B의 합집합은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하고 A와 B의 교집합을 어떻게 하자? 빼자. 왜냐면 A랑 B를 다 써놓고 나면 뭐를 해요? 중복되는 거를 다 지우잖아. 그러니까 중복되는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자, 만약에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랑 A랑 B랑 개수를 더한 게 같다면 얘는 뭐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다시 말해서 A와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A와 B가 공집합일 때 얘를 물어보기보다는 얘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A와 B가 거꾸로 공집합이다. 이렇게 문제 출제가 조금 더 잘 돼요. 둘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 집합 3개짜리가 주어졌을 때 그때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합집합 구하는 거 넘버 A 합집합, B 합집합, C. 자, 요즘은 이게 좀 C들에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3개짜리 원소 이게 굉장히 단골 문제였거든요. 저는 찼을 때는 정말 단골 문제였는데 요즘은 좀 C들한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뭐 혹시 모르니까 기억은 해두셔야 돼서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 3개를 더해요. 됐죠? 그리고 다 빼요.
A 교집합 B 그리고 B 교집합 C 그리고 C 교집합 A를 빼요. 그러니까 두 개 묶어서는 빼요. 됐죠? 그리고 세 개 묶어서는 더해요. 넘버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거를 좀 엄밀히 막 이렇게 따지려면요, 부분합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들어가야지 조금 설명이 가능한데 확률과 통계도 사실 대학 과정이라 굳이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뭐 왜 이렇게 나옵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공식으로 그냥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생각보다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예전에는 진짜 굉장히 좀 자주 봤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약간 좀 잊혀지는 추세? 근데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는 약간 뒤통수 치는 것처럼 한 문제씩 툭툭 그래도 줄 때도 있으니까 기억은 해두셔야 돼요. 됐죠? 네. 자, 그래서요. 집합의 연산 두 가지 배웠습니다. 교집합이랑 합집합 이렇게 두 가지 배웠고요. 그 다음엔요. 여집합이랑 차집합 이렇게 두 가지만 배우면 일단 집합의 네 가지의 요소는 사실상 다 배우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여집합이라는 건요. A와 여집합, A의 C 이렇게 지수 부분에 첨자로 붙어 있는 걸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르고요. A의 여집합은 뭘 의미하냐면요.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뺀 걸 얘가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전체 집합에서 A를 없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바로 A의 여집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A에는 포함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어딘 포함이 될 거야? 전체에는 포함이 될 거야. 전체에 들어있는 원소지만 어디에는 포함 안 될 거라고? A에는 포함이 안 될 거라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른다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은요. A 차집합 B인데요. 차집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산을 할 때요. 만약에 5에서 3을 빼면 얼마예요? 2가 되죠. 근데 집합에서는요. 5에서 3을 뺀다고 해서 항상 2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에 A, B, C가 있고요. 여기에는 B가 C, D 이렇게 있으면 A는 3개고 B는 2개잖아. 그럼 3개에서 2개를 빼면 하나가 남아야 되는 거죠. 근데 A 차집합 B라는 건요. 어디만을 얘기해요? 여기에 있는 A에서 공통 부분만 없어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순수한 A라고 얘기할 건데 이 순수한 A를 A 차집합 B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요. A 차집합 B를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개예요. 자, 여기에는 순수한 A를 만들고 싶거든요. 자, 일단 얘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 가능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는 무조건 외워야 돼.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하려면 차집합을 일단 얘로 바꾸는 게 일단 맨 처음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면 전에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차집합 이 기호 자체는 뭐가 성립이 불가능하다? 교환 법칙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연산에서 교환 법칙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좀 타격이 크거든요. 근데 교집합과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있는 순수한 A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식으로 구해도 될까?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뺀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A 합집합 B에서 B를 뺀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순수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A 집합에서 A의 교집합을 빼자. 그리고 여기에는 A와 B 합집합에서 B를 빼자. 얘가 넘버로 바꿨을 때도 가능합니다. 내가 A 차집합 B의 넘버를 구하고 싶으면 A의 개수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거나 또는 A와 B의 합집합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요. 얘를 착각해서 A의 개수에서 B를 빼야지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죠? A 차집합 B라는 건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를 빼지지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만약에 넘버를 구할 때는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 여집합, 차집합까지 완벽히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집합의 연산의 기본적인 네 가지는 다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여집합이라는 건요, 전체는 포함이 돼요. 근데 A는 포함을 해야 돼? 안 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A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연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 차집합 B라는 건 A에는 포함이 되지만 뭐에는 포함이 안 돼? B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순수한 A를 나타낸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를 꼭 생각을 하자. 됐습니까? 자, 대칭 차집합, 얘는 여기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문제 나오면 풀어드릴게. 굳이 설명 지금 안 할래요. 얘는 교환 법칙이도 돼요. 대칭 차집합이 교환 법칙이도 돼요. 이건 나중에 문제사 나중에 봅시다. 자, 그래서요, 차집합이요, 이런 것들이 성립이 돼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되시죠? 네. 자, 그리고 A에서 A 빼면 당연히 원소가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그러니까 뭐예요? 공집합. A에서 공집합을 빼면 겹쳐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A만 나오겠네. 그리고 차집합은 뭐가 불가능? 교환 법칙이 불가능. 되시지요? 네. 네. 여기 설명은 아까도 했던 거고요. 다리가 좀 둥둥둥. 이제 아래는 왕별 3개는 막 100개 쳐도 돼. 이거는 집합하시면서 시험 문제 이번에도 중간고사에 무조건 한 문제는 시험 확정이야 이거. 자, A가 만약에 B에 포함이 돼요. 그랬을 때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걸 지금 보시는 이렇게 5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죠? 자, A가 B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B 안에 A가 들어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요, 교집합을 했을 땐 누가 나와야 돼? 작은 A가 나와야 돼요. 합집합을 했을 때는 큰 B가 나와야 돼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버리면 원소가 하나도 안 남아야 되고요. A가 지금 B에 포함된 다음에 여기에 여집합, 여집합 붙이면 얘가 바뀌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으로 들어가요.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A에서 B를 뺀 게 공집합이었죠. 네, 그러면 얘를 지금 밑에 있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한 게 얘죠. A의 여집합, 합집합 B. 얘가 뭐가 나온다? 전체가 나온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요, 우리가요, 마치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 세제곱을 뿅뿅 분배할 수 있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지수가 분배되잖아. 맞습니까? 자, 그거랑 똑같이요, 만약에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있을 때 이 여집합을 뿅뿅뿅 분배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얘가 드모르간의 법칙이거든요. 자, 여집합, 여집합, 여집합을 넣으면요, 여집합이 없던 친구는 여집합이 생기면 되고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면 되고요, 여집합이 없던 건 생기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럼 아까 여기에는 이 친구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랬어요? 공집합이라면서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의 전체 뭐 붙이고 싶어? 여집합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여집합 붙이면 뭐가 나와? A의 여집합, 교집합은 뭐로 바뀌어요? 합집합, B 나오죠. 그래서 얘가 여기랑 어때요? 모양이 같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공집합에 여집합이 붙어야 되죠. 자, 공집합에 여집합은 뭐가 돼? 전체가 되죠. 전체를 여집합하면 공집합이 되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전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랑 이 친구랑은 서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집합하는 게 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여기에는 이 여집합의 기호를 하나하나 분배하는 것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A 합집합 B 이거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를 거꾸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식을 간단히 바꾸는 것도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것도 잘 되셔야 되는데, 거꾸로 여집합을 빼내는 것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오히려 얘를 이렇게 푸시는 것보다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많이 써요. 알겠죠? 그래서 여집합을 거꾸로 묶어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워낙 다들 잘 하셔서, 이건 근데 잘 못해 또. 아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교환, 결합, 분배를 적당히 잘 쓰면서 집합의 연산을 깔끔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여집합이라는 건 전체 집합에서 누굴 빼면 돼?
A의 집합만큼을 빼면 되죠. 그래서 사실 여집합이라는 건 크게 고민할 게 없어요. 전체에서 뭘 빼자? A를 빼자. 자, 근데 A 차 집합 B는 A의 집합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돼? 안 돼? 안 돼요. 뭐만 뺄 거예요? 중복되는 원소만 뺄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만 빼시던지 아니면 A와 B 합집합 전체를 잡아놓고 누굴 빼? B를 빼던지 이렇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밑에 예제는 풀지 않을게요. 됐죠? 자, 다음 서로소. 가끔 잊을만할 때쯤 되면 한 번씩 툭툭 나와. 얘들이 이제 좀 잊었겠지 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줘요. 자, 서로소라는 건요. 우리가 언제 서로소를 배웠었냐면요. 약수를 약수, 배수 이런 거 배울 때 서로소를 배웠어요. 자, 3과 4는 서로소예요? 서로소예요. 뭐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배웠냐면 GCD 다시 말해 최대 공약수가 1인 걸 서로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나눌 수 없는 숫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소라고 불렀는데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뭘 서로소라고 부르냐면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다시 말해서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 겹쳐지는 게 없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A와 B의 서로소라고 부르자. 그러면 서로소가 되면요 우리가 어쩔 때 서로가 되겠어요? A와 B의 교집합이 없을 때가 서로소가 된다며. 근데 그걸 약간 좀 더 고급스럽게 써주면 어떻게 될 때가 우리가 서로소라고 부를 수 있을까?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려고 봤더니 얘를 A와 B를 더하면 돼. 이러면 같아져. 이렇다는 소리는 A와 B의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가 성립돼도 A와 B가 서로소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전에 배웠던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는 공식 이 친구랑 여기에는 서로소랑 살짝 조금 연결해 주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한 10분은 남을 수 있겠어. 기운을 내요. 여기가 끝이죠? 네, 10분이 뭐야? 엄청 많이 남겠네요. 네, 많이 달려왔으니까. 대신 토요일까지 집합이랑 그리고 부등식의 영역 밑에 있는 문제랑 그리고 A, B까지는 다 풀어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수셈 없으신 분은 받아가세요. 지금 뽑아놨으니까. 수셈, 수원 없는 분들은 받아가세요. 근데 그거 좀 페이지 작게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여유 공간 없으면 연습장에다 푸시던지 하세요. 아시겠죠? 아, 그리고 수투 책도 니네들 이거 책 오래 볼 거라서 여기다 안 푸시는 거 아시죠? 여기다는 직접 푸지 마세요. 웬만하면. 아시겠죠? 여기다 직접 푸시지 마시고 노트 준비해서 푸세요. 알겠니? 얘는 여러 번 볼 책이야. 하드 케이스 책은 진도 책이라서. 자, 오늘의 마지막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교환 결합 분배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교환과 결합은요, 뭐 합집합이랑 교집합일 때 합집합을 첫 번째 걸 먼저 하나, 두 번째 걸 먼저 하나,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계산하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 얘기는 사실 하시다 보면 뭐 그냥 뭐 금방 다 아시는 내용일 건데 분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단 분배는 그냥 생소하죠. 자, 우리가 어떤 걸 분배라고 부르냐면요, A에다가요 B 교집합 C를 합집합할 거예요. 이렇게 교집합 합집합이 달라. 근데 이 가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얘를 이쪽에 한번 풀고 이쪽에다 한번 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A 합집합 B를 하고 A 합집합 C를 해. 근데 얘를 교집합할 거야. 얘를 가지고 이걸 분배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거꾸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분배법칙인데 얘를 거꾸로 조립하시는 것도 분배법칙이야. 여기에 뭐가 중복돼요? A 합집합이 중복돼요. 그럼 A 합집합으로 묶어요. 그럼 누군 남아요? 비교집합 C 남죠. 그래서 비교집합 C. 자, 이런 식으로 묶어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푸는 것도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 굉장히 많이 쓰지만 묶어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아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여기에 주어져 있는 흡수법칙은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하나가 어떤 하나에 완전히 포함되었어요. 그러면 합집합을 하면 누가 나와? 큰 게 나와. 그리고 교집합을 하면 누가 나와? 작은 게 나와. 그러면 A랑 A의 교집합을요 비교해 보면 당연히 A 교집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죠? A한테 포함되어 있는 친구죠. 그럼 합집합을 하면 둘 중에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 큰 A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네. 자, A랑 A의 합집합 B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누가 더 커요? A 합집합 B가 더 크잖아. 그럼 교집합을 하면 둘 중에 누가 나와야 돼? 작은 친구가 나와야 돼. 어떤 게 어떤 거 하나에 완벽히 포함될 때, 어떤 게 어떤 거 하나에 부분 집합일 때 합집합을 하면 둘 중에 큰 범위가 나와야 되고 교집합을 하면 항상 작은 범위가 나와야 된다. 이거를 계속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증명해 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같냐 안 같냐. 근데 당연히 같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얘가 분배법칙. 근데 분배법칙은 문제 푸시면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셨어요? 뭐 이거는 당연히 쉬우면서도 아실 거예요. A와 A를 합집합하면 뭐다? A다. A와 A를 교집합하면 A다. 공집합은 아무리 합집합해도 뭐예요? 없어요. 그리고 공집합은 아무리 교집합해요? 공집합이에요. A랑 전체를 합집합하면 전체예요. A와 교집합을 전체랑 하면 당연히 A예요. 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하나가 어떤 하나에 포함이 됐을 때 합집합을 하면 큰 게, 교집합을 하면 작은 게 나온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여집합의 성질도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공집합. 왜냐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건 전체에서 뭘 뺀 거죠? 전체를 뺀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뭐예요? 공집합. 그리고 공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건 뭡니까? 공집합의 전체에서 뭘 뺀 거예요? 공집합을 뺀 거죠. 그러니까 뭐 남습니까? 전체 집합 남겠죠. 됐어요. 네. 자, 그다음 A랑요. A가 아닌 나머지를요 합쳤어요. 그럼 당연히 누구 나와야 돼? 전체 나와야 돼. A랑 A가 아닌 친구랑 교집합했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꼭 기억. 여집합에 여집합이 또 붙으면 자기 자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집합 좀 양 많았어요. 사실상 크게 단원 나누면 2단원이거든요. 집합에 대해서 배우고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우고 교과서도 아마 이렇게 2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2파트로 되어 있는 거 한 번에 나간 겁니다. 사실 2단원짜리 하나가 나간 거거든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명제 그리고 나서 절대부등식하고 그리고 나면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여기까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일주에 한 단원 정도를 빨리빨리 끝내거나 한 시간에 한 단원씩을 빨리빨리 끝내야 니네 시험 보기 전에 기출문제도 더 풀어볼 수 있고 전에 뭐 문제도 좀 더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발